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타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오늘 이번 주 시장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또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의 출연자는 명동고래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비투든 최대치다라는 상황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 여파 속에서 2,500선의 턱걸이를 하는 와중에서 비투의 열풍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8월 들어서 올해 연일 최대치를 또 경신하고 있다라는 만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의 오늘 키워드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지는 초전도체. 이번 한 주간 진짜 가슴을 많이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상한가를 가서 너무 떨려서 또 그리고 가을 이후에는 바로 또 하락하고 급락하는 움직임 속에서 초전도체들 보시면 이중 악재, 하한가 속출됐다라는 게 좀 오늘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후발 주자는 과연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 발빠르게 찾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유컬 귀환입니다. 중국 소비주 과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키워드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후발주자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초전도체가 이렇게 하한가 속출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건 맥신이라는 관련주였습니다.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맥신이 부각받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전개 전도성을 갖추고 있고요.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는 이른바 한마디로 2차 나노 물질을 맥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중 악재 속에서 이 맥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관련된 관련주들 상한가 직행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경상업, 휴비스, 아모센스 등 관련한 맥신 관련주들 초전도체의 또 다른 두 번째 흐름의 테마주가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의구심과 우려감이 섞여 있습니다. 맥신 관련주 과연 다음 주 정기장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하오하오 중국의 유커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화장품주들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9월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걸 주가에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가 11%대, 한국 화장품 9%, 관련주 안에서도 중국 소비주, 이 화장품 섹터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과연 어떻게 오늘을 움직였을까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맥신이라는 관련주 안에서도 APS, 이오플로어, 대명, 소노시즌 모 시간 외에서도 모두 다 지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CJ, CGV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 마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을 신규 양수 결정하겠다. 좋은 소식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거의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고요. 나노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 모멘텀이 계속해서 또 이 흐름들, 홍풍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9%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오팩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팩트 알짜 자회사입니다. 웨버스 인스트루먼트 매각 추진에 대한 해명으로 자회사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관련해서 현재는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 공시를 나타내게 되면서 네오팩트가 분위기 좋네요. 거의 4%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2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요.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했던 한 주간 흐름에 대한 또 한 줄 평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죠. 예를 들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히든 보물 찾기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오르는 종목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찾기 위해서 섹터 구분을 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맥신 같은 그런 아주 테마 장세가 급등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AI 혁명 수혜 종목이 계속 이어진 것 같고요. 이건 챗 GPT 바람이 워낙 거세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도 많이 팔리지만 더불어서 HMB라고 하는 메모리 쪽에서의 새로운 칩이 엄청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해서 또 반도체 장비 회사인 한미반도체하고 그다음에 AI 가속기를 주로 파는 이수페타시스가 돋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 관광 유커스에도 이번 장에서 상당히 다시 돌출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9월 말이 오면은 국경줄도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유커도 한 72만 명 정도 온다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정도면은 또 어느 정도의 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숨겨진 보물찾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또 흐름들도 굉장히 좋았고 AI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점들까지 이제는 숨겨져 있는 섹터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히든 타이밍이다, 골든 타이밍이다 또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숨겨진 보물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에 스캔해 주셔서 바로 입장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꼭 봐야 됐던 이슈 이제 체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봐야 됐던 보물의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중국에 울고 있던 화장품 그러네요. 주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네. 72만 명이 여기 온다니까 화색이 만면했습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명동 거리를 나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 유커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하는 사람들 뽑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주 같은 데서는 크루즈선의 단차 관광객이 완전히 유입될 것으로 예약이 다 찬다 그러네요. 이런 정도라면 의미가 있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폐교를 갖다 이용해서 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런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72만이 말이 72만인지 굉장히 많은 유입 인구가 들어온다라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화장품주가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기사로 헤드라인 뽑아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인즉슨 주도주는 좀 화장품주를 보고 계신다라고도 해석이 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화장품주가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명절에 대거 몰리니까요. 실적도 좀 좋아질 거고 하나의 붐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하나의 테마주 성격으로서 상당폭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망주로는 이츠한불 좀 들고 오셨는데 네.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ODM, OEM 그래서 직접 뭐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뭐 대형주보다 중저가 라인들로는 조금 더 매기가 쏠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ODM 관련주가 제일 좋긴 한데 그쪽은 시세가 이미 많이 나버렸어요. 네네. 시세 상승한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츠 한불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별로 많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참 좋습니다. 회사가 완전 무차입의 우량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주 그 무차입하고 있는 재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우량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특별한 화장품이 달팽이 화장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화장품인데 이거 외에도 유명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의 실적이 전체적인 그러한 실적을 추월해요. 작년 실적을 추월하고 있어요. 상반기가.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중국인한테 인기 있는 그런 달팽이 화장품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재무 구조가 아주 우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부담이 좀 있는 종목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 화장품도 중국의 어떤 이런 그 유커들이 왔을 때 좀 잘 팔릴 수 있는 화장품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인기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것이 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달팽이 화장품은 사실 뭐 한국을 막론하고 중국을 막론하고 모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츠한불이 그만큼 좀 주가적으로도 매력 있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좀 매력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의 또 유커들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만큼 이 점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명동굴에 4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퀴즈 타임이 있거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또 무료 방송,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 온라인 무료 방송 해주실 예정일 텐데요. 어떤 주제로 혹시 이야기를 하실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긴 주도주로서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데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가 채 안 됐거든요. 아주 길다 생각하지만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초전도체 주식이 완전히 끝났는가 아니면 또 새로운 잠재 불씨가 남아있는가 또 초전도체의 지금 진실 공방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짚어드리고요.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AI 혁명주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의미 있는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초전도체, AI, 뭐 우리 8월달 시장을 뭐 주도했던 스트라이커라고도 보시면 좋을 텐데 초전도체는 뭐 이제 끝난 건가? 아예 좀 끝났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이러다 다시 살아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가지 섹터, 이제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좀 핵심 주도주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들고 오신 공략주 힌트 첫 번째는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불닭볶음면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이 매운맛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인데요. 해외에서도 아주 대박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매운맛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왜 매운맛을 좋아할까요? 그건 불경기가 오면은 아주 매운맛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매운맛에는 엔돌핀을 내고 그다음에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K-스파이시의 위력을 좀 보여주겠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운 걸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학 프로그램을 또 보는 느낌이었고요. 자, 불과 닭의 만남, 해외를 점령한 이 기업의 종목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기업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들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나를 가장 괴롭혔던 종목 딱 하나 꼽아주세요. 얘 때문에 진짜 주말에도 고민입니다 하시는 그 종목을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8479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 속 시원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의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님의 사연을 만나볼까 봐요. 하나 갤러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 갤러리아 이 종목은 2,150원에 비중이 한 10% 정도 돼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이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이거 가져가도 괜찮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또 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이죠. 하나 갤러리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어쨌든 매수 가격에서부터 한 36% 정도 조정을 조금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종목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총이 한 2,6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저조하죠. 420억 매출에 순이익은 한 4억 적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 총계가 한 8,700억 돼서 재무구조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업입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이거는 사양산업이냐 성장산업이냐 이랬을 때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사양산업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백화점은 네이버 쇼핑 같은 걸로 대체가 점점 되어 가고요. 이 마트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 전부 다 이제 배달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주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 섹터 전체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좀 많이 내도 주가가 잘 못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 하루 이틀 반등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반등하면 그때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또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님의 사연입니다. MDS 테크고요. 2,700원, 비중은 50%입니다. 약간 좀 손실폭에 있는 종목인데 비중은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계속 더 모아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물타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MDS 테크는요,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쪽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독보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인기적인 그런 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총이 한 1,600억인데 작년에도 보면 한 71억 적자가 났거든요. 물론 올해 1분기에는 한 40억 정도 흑자를 좀 냈어요. 그래서 흑자로 좀 전환돼서 조금 앞으로 업황이 조금은 나아진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자체가 경쟁이 아주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손실은 뭐 한 30%까지 나 있습니다만은 지금 팔기보다는 반등은 좀 줄 것 같아요. 반등은 좀 줄 것 같기 때문에 2,300원 정도 여기 저항이 강하죠.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피자 먹다 자는 무진님의 사연도 보도록 할까요? 네이처셀 9,700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이 제품의 싸이가 홍보 모델이 됐어요. 헤어 네. 모델이. 뭐 굉장히 지금 이 9,700원 라인대가 꽤 고점인 것 같아요. 언제쯤 다시 그만큼 올라갈까?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모멘텀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크게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반등 짧게 줄 수는 있겠지만요. 네. 시세가 좀 크게 와서 뭔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그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총이 한 4,940억 되거든요.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만일에 이제 지금 문의를 주신 분께서 주식을 갖다가 살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에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4,940억 시총 같으면 내가 지금 돈이 전 재산이 한 4,900억 정도 있다면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있어서 한번 주식을 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러면 줄기세포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 비중이 한 57% 되고요. 나머지는 화장품도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이 줄기세포 보관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이게 뭐 보관 사업이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영업이익 95억 적자, 순이익도 한 68억 적자거든요. 올해 1분기도 22억과 각각 29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즉 돈은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줄기세포 보관 사업도 이거 별로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다. 줄기세포 보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줄기세포에서는 메디포스트라고 하는 걸출한 줄기세포 기업이 있는데도 그 옛날에 아주 대단한 무릎 관절염 치료제까지 개발했는데도 성공을 못하고 실적이 별로거든요. 그렇다면 네이처셀의 미래도 상당히 어두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반등이 하루 이틀 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반등이 오면은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등이 오면 좀 정리를 하자. 웬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군님의 라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비중이 한 2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해요. 라고 좀 해주셨어요. 라운텍 비중은 지금 뭐 20%니까 이거 조금 더 담아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라운텍은 지금 한 23% 정도, 약간의 손실 정도가 있는 구간인데요. 시총은 한 2,2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 살 때 내가 2,200억 전 재산이 있다면 2,200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사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스마트 안경 같은 소위 AR, VR 이런 그 스마트 안경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이런 회사하고 또 SOC 반도체 설계도 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보면은 약 9억 정도 영업 적자나고 순이익이 47억 적자가 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 기업으로서 시총이 한 2,200억이다. 이러면은 과연 사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죠. 저라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정도만 반등 주면 바로 정리하고 나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다 정리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다 보니까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생명자원 요게 대해서 또 얘기를 주신 분도 계신데요. 궁금합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미상담을 주셨을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미래생명자원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 30%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차트가 잘 부탁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지 없는지 이걸 좀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얼마나 들고 가셔야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요 미래생명자원을 사신 분은요. 아마 우크라이나 곡물 사태, 네, 흑해 쪽에서 사셨겠죠? 문제가 터졌다. 네. 요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물 테마주로서 아마 샀을 겁니다. 근데 이 테마주 투자는 참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사면 안 돼요. 비중을 한 30% 사셨는데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짧게 시세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순간 놓쳐버리면 바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장기 투자를 해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조금 큰일 나는데요. 뭐 시총이 한 976억 정도 되고 흑자는 간신히 납니다. 영업이익 16억에 순이익 한 9억 정도 작년에 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 때문에 한번 반등 줄 때 타이밍 놓쳐버리면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면 팔 기회가 1년을 기다려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거는 구조적 성장주를 사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테마주 이래서 뭐 우크라이나 요 곡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시면은 아주 낮은 가격에 남이 모를 때 이걸 사놓고 뭐 우크라이나 곡물 사태가 터졌을 때 반등을 세게 주면 팔고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곡물 관련 그다음에 흑해 문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다 보도되고 난 다음에 사면은 늘 뒷북을 치거나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한 3년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냥 3년치 정도가 정체돼 있어요. 즉 성장을 전혀 못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을 전혀 못하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테마가 마무리된다면은 주가 오르기 어렵죠. 그래서 네.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살짝 줄 수 있는데요. 요 살짝 주는 반등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100원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 네. 알겠습니다. 반등 줄 때 나오자. 오늘 모든 거의 시청자분들의 솔루션은 반등 줄 때 좀 탈출하는 전략으로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정다감님의 사연도 만나볼까요? 하이드로 리튬. 39,500원에 25%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춰놓은 매수입니다. 이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할까요? 냉철한 조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이것을 지금 매수가까지 들고 가느냐 아니면 좀 종목 교체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디에 네.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39,500원에서 2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손실률이 조금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주식은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한번 기다려 봄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이제 대표가 전웅 박사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리튬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주 독보적인 기술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사전지가 조정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시세가 많이 낮는 종목에 대한 조정이 좀 있는 데다가 아직 이 회사는 이제 새만금의 리튬 공장을 내년 한 6월 정도에 준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걸 생산할 수가 있으면은 재료 가치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으로 받쳐주는 것이 내년 상반기 이 말쯤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나 지금 팔기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좀 참으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내년 한 6월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은 재료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지나면 또 재료 가치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네오님 사연도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81,800원의 비중은 한 10% 정도 있는데요. 요즘 변동성이 심해서 관망했는데 생각했던 가격대 다시 진입돼서 비중을 작게 시작했습니다. 중단기로 목표를 했는데 손절가,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라고 하셨어요. 시드가 그래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참 좋은 회사죠. 일단 자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세가 반드시 고점을 뚫고 치고 나갈 주식이다. 신고가를 뚫을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더 받더라도 좀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 빠져나와서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로 갖고 있으면은 아마 좀 어떤 가격에 샀더라도 그 가격을 뚫고 나가서 신고를 돌파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에서 자원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또 이야기 해주신 만큼 한번 잘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이렇게 좀 봐드렸고요. 이제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탑5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7월 13일 탑 머트리얼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고가 대비로 31.32%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빠졌는데 다음 정규장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원주는 7월 27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이 되겠죠. 수익률 23.51%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소재 머트리얼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7월 20일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고가 대비로 10% 이상 껑충, 동훈아누텍도 6%대, 베보마그네틱은 과연 얼마나 수익률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목에 대한 리뷰 시간 들어갈 텐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훈아나텍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6.72%, 8월 중순쯤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추천주인데요. 점차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고점이 54,300원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하반기면 가능할 거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간다. 뭐 이렇게 보실까요? 네,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안 될지 네.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있다. 어디서 있나요? 네. 어느 부분에 서 있을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액으로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하반기에 식약청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재료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가 혈당기 시장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7조 정도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성이 커서 앞으로의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 50억 정도 의료 시스템도 산자부에 선정을 해서 이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에서도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적도 원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바닥을 딱 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당히 강세로 뚫고 나갈 종목이 아닐까. 이동평균선도 거의 다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결집도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전주 정도부터 약간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세우면서 약간 이제 뚫고 나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지죠. 에너지 웅축 단계이기 때문에 대시세 폭발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뚫고 나갈 만한 요인들, 모멘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탑 머티리얼 종목 보겠습니다. 7월 13일에 공략주를 얘기해 주셨고 31.32% 국가 기준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인데요. 상반기 매출은 635억 원. 전년도보다 매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아니 주가가 이미 손반영된 거예요. 오늘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2차 전지 전반적 조정 때문에 이것도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팔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양극재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플러스 양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단단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6월 9일 날 700억 정도의 2차 전지 총 건설 계약,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쪽은 특히 이 회사가 하이망간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 하이망간 기술은 상당히 돈 되는 그런 양극재 기술인데요. 뭐 이런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조정 마무리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무조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탄탄하게 작년도에 연간 이익 정도를 원래 상반기에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식은 뭐 이런 저가에서는 팔 필요가 없겠죠. 에너지는 많이 농축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바닥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신주 15만 주 추가 상장이다라는 좀 기사들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좀 희석되고 매물에 대한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은 조금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가는 그래도 한 거의 6% 가까운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하나기술의 이런 흐름들, 주가의 차트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하나기술은 수주가 굉장히 활발해요. 원래 신규 수주가 한 7,500억 정도 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오면서 수주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국 쪽에서만 1,724억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었는데 거기 1년짜리 계약으로서 내년 봄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1,700억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국 쪽도 이게 시작이단 말이죠. 완전히 이 회사는 턴키 베이스로 여러 가지 형태의 2차 전지 장비들을 다 토탈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LG 엔솔향이 상당히 발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이제 유럽향에 이 장기 발주 지연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이제 될 것 같아요. 특히 노르웨이의 프레이어사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지연이 좀 됐었는데 이쪽으로도 이제 조만간에 전극 공정 테스트를 완료해서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과 실적이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도에 1,13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2,100억으로 거의 100%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112억에서 올해 한 200억, 그래서 거의 한 90%. 이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하면 거의 9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수주 잔고는 거의 7,50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은 거의 틀림이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도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조정받고 있는 것은 아주 양호한 형태의 좋은 조정으로서 조만간에 상승으로 강하게 뚫고 나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은 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겠네요.
실적이 좀 좋아질 게 틀림없다라는 거는 뭐 이제 숫자로 보여주면 되니까 주가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 과연 또 얼마나 실적들 앞으로 잘 나올지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엠플러스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13,950원 오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을 내면 흑자 전환 돌아설 거다. 뭐 예상도 있고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저평가 매력도 뭐 충분히 있다. 증권사에서는 뭐 호평 일색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앞에 있던 하나기술과 같은 좀 매력 있는 실적 줄까요? 유사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2차전 장비 쪽인데 이게 제가 2대1 방송에서 원래 이제 한 4, 5월 정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바닥권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저점은 계속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우치 쪽에 장비 그런 쪽을 많이 수주를 했는데 신규 수주가 한 4천억 정도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도에 정말 못 올랐습니다. 빌빌거리면서 바닥만 다졌는데요. 올해 오니까 드디어 힘차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3,050억 정도, 이 정도 매출에 226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작년도는 적자였거든요. 이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또 수주 잔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2020년에 870억, 2021년에 1,895억, 2022년에 2,950억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특히 원래 2분기가 의미가 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1,495억 매출에 131억 정도, 딱 2분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실적과 성장이 제대로 받친다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좀 이렇게 툭 부러져서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난 게 아니고 또 요 정도 좀 조정받고 나서는 또 바닥 다져갖고 또 올라갈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계속 보유로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게 앞에 또 엠플러스와 같은 맥락, 또 하나기술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갖다 대주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종목 상담도 저희 매일 또 금요일마다 생방송 시간에는 저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편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의 힌트 첫 번째는요. 불 플러스 닭 세 개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K스파이시 하면은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힌트를 많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힌트 좀 들어볼까요? 어떤 힌트일까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운 라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개발했던 것이 첫 번째 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닭볶음면. 이게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 불닭 먹방 챌린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아주 누가 매운 음식을 잘 먹나 이 내기를 많이 했다 그러죠.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는요. 네. 매운 국물 라면을 이번에 출시했어요. 이름이 맵탱입니다. 맵탱. 맵탱이라는 건데 맵탱 3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네. 이걸 론칭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잘 팔린다 그럽니다. 요거하고 더불어서 또 베트남 고추를 집어넣은 간짬뽕 X도 출시했는데요. 이거 겁나게 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독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얼마나 매우면 또 그렇게 겁나게 좀 매울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운 라면을 출시했는데 국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8479 누르고 종목명 알려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입니다. 불하고 닭이 더해진 만나 회를 점령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또 라면을 출시를 했는데 매운 라면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 그거 아니야? 네, 그겁니다. 여러분들 바로바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아직도 모르겠다. 저는 라면 안 좋아해서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힌트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세 번째 어떤 힌트일까요? 네. 세 번째 힌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라면은요. 대부분의 이제 그 라면 회사들이 내수를 주로 했죠. 물론 해외도 약간 수출했습니다만은 뭐 그쵸.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완전히 해외 수출이 훨씬 더 커요. 오. 그래서 수출로 완전히 전환됐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라면 같은 이런 식품이 대박을 치고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세계화에 맞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세계화에 맞는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정말로 장기 투자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3년, 5년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이상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푸드의 이 세계화의 조건이 뭐냐? 이러면은 첫 번째가요. 중독성이 있어야 돼요. 중독성. 한번 먹어봤으면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맛.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혹은 맥도날드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맛들이면은 계속 못 끊고 먹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값이 좀 싸야 돼요. 엄청 비싼 것은 많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또 사그러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라면은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세계화가 잘 됩니다. 좀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네. 부자들도 싼 거 좋아해요. 부자들이라서 꼭 비싼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싼 것도 좋아하세요? 저는 뭐 크게 부자가 아닙니다만은 싼 거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가성비가 높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관이 용이해야 돼요. 네. 이건 뭐 어디 한 2, 3일 갖다 놓으면 전부 상해갖고 못 먹는다. 이러면 안 되죠. 된다. 이거 뭐 한 6개월 내지 1년 처박아 놔도 네. 괜찮다. 이런 음식이라야 이게 세계화가 되기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 문화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케이팝과 더불어서요. 소비 문화가 완전히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운맛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 회사는 앞으로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가 아니라 원래 라면이 내수주였는데 이제 수출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정다감님은 삼양, 쑥이짱님 삼양식품이요 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민또또님 삼양식품이요. 와, LNF도 있고 지금 신명진님은 LNF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늦게 해주셨나 봐요.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도동님도 삼양식품 얘기해 주셨는데 정답이 맞다면 삼양 크게 외쳐주세요. 전문가님, 삼양식품 정답인가요? 삼양. 삼양 정답이었어요. 왜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삼양식품은 우선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실적 역시나. 실적이 2분기 실적이요. 매출액이 11% 늘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60%나 늘었거든요. 이 매출액이 1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60%나 늘었다는 것은 아주 이익 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BEP를 급격히 이탈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장기 성장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수출도 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궁금증은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온라인 또 무료 방송 밤 9시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라인업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의 라인업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 최강자 다음 주 월요일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